자, 38페이지. 거기 보시면 물질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질대사.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질대사. 됐나요? 거기다가 별표를 쳐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물질대사의 구분 이렇게 써있는 애가 있어요. 거기 물질의 변화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 화살표들이 있죠. 거기 그림에다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요거 별표 하나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있어요. 보여요? 요 그림이 별표 2개짜리입니다. 원래 엽록체까지 배워서 광합성을 배워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원래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엽록체가 빠져버렸어요. 옛날에 식물도 다 배웠는데 지금은 식물을 배우지 않아. 그래서 엽록체가 빠지다 보니 미토콘드리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ATP라는 애가 있습니다. ATP의 구조 있거든요. 이 구조에 꼭 별표 하나는 쳐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충 자료를 보면 ATP와 ADP가 화살표가 쳐져 있죠. 그죠? ATP, ADP가 위아래로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요게 수능 시험지예요. 여기를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이 ADP와 ATP의 분해 합성을 골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됩니다. 됐나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찍는 건 좀, 진짜 좀 그렇죠. 이쁘지도 않은데 영상을 찍으래. 자, 물질대사 해볼까요? 물질대사. 정리는 저쪽에다 할 겁니다. 그냥 보세요. 물질대사. 누가 하니? 됐어요? 네, 얘기했잖아요. 생물학에서 누가 하니라고 물어보면 모든 답은 다 똑같이 하나. 효소가요. 됐어요? 효소가요. 그래서 누가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러면 안 돼. 생물학은 무조건 효소가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물질대사 누가 해? 효소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해볼까? 바이러스는 생명체니 아니니? 아니래요. 왜요? 물질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말 말고 다른 걸 써도 되죠. 왜 못해?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요. 그럼 효소는 누가 만들어? 리보솜이 만들어요. 그럼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생명체는 물질대사할 수 있죠. 그럼 생명체는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누가 만든다고? 리보솜. 그럼 생명체는 그 몸 안에 리보솜이 있어야 되지. 됐나요? 보세요. 뭔가를 찾았어. 얘가 생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얘한테 먹이를 막 처먹여 봐야 되지. 그래서 물질대사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지. 근데 얘가 그 먹이를 안 먹어. 싫어해. 나 같은 애한테 막 브로콜리 이런 거 주는 거야. 안 먹어. 싫어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새끼 뭐야 안 처먹네. 이 새끼 무생물 이래버리는 거죠. 됐어요? 그럼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얘가 무생물이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찾아? 이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찾아요. 효소가 눈에 보이겠니? 니네 본 적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침에서 나오는 효소 이름이 뭐야? 네! 그럼 침을 탁 뱉으면 아밀레이즈가 있어야 되지. 왜 안 보여? 투명하니까. 작으니까. 그럼 침 속에 아밀레이즈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럼 세포 안에 효소를 찾는 게 쉬워? 어려워요. 그럼 세포 안에 뭐만 있으면 효소가 있고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리보솜이야. 됐나요? 그래서 애를 데려다가 야 리보솜 있니? 막 전자기능을 찾아. 있네. 생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배운다고 생물 원에서는 리보솜을 안 배우잖아요. 그지? 그냥 단백질 합성, 중딩 때 막 외우는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암기 과목이 된 거야, 생물학이. 이해하면 되게 쉽죠? 그지? 생물에는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효소를 만들어내서 물질대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배우잖아요. 물질대사에 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배워요.
뭐야 이게? 그냥 이게 자연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암기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물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요. 물질 대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화라는 애와 동화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화는 졸라 덩어리 큰 애를 잘게 부수는 거. 니네 배웠어요. 먹으면 부숴야 되지. 됐나요? 그거 이화예요. 그래서 이화의 대표적인 예는 소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동화는 작은 애를 합쳐서 큰 애로 만드는 거죠. 됐니? 어떤 게 편해? 작은 애를 합쳐서 큰 애를 만드는 게 편해? 진짜? 잘 봐. 접시가 있었어. 깨려면 어떻게 하면 돼? 떨어뜨리면 되지. 이렇게 있다가 놓으면 돼. 됐나요? 눈덩이 묻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게 힘들어? 됐나요?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게 훨씬 힘들어요. 니네 레고 해봤어? 하나씩 이렇게 맞춰야 되지. 이렇게 하면 부서지지. 어떤 게 편해? 뭐 말인지 알겠니? 이화가 훨씬 쉬운 거예요. 동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니? 동화를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가해줘야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화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동화와 유화의 개념이에요. 다시요. 동화는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에너지를 줘서 작게 만들어야 되지. 에너지를 줘서 단단하게 크게 만들어야 되지. 니네 눈사람 만들려면 졸라 굴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에너지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동화할 때는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화할 때는 어떻게 해? 흡수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단어만 안 헷갈리면 돼요. 물질 대사에 동화와 이화가 있다. 됐나요? 그럼 한 번만 해볼까요? 포도당이 있었어. 얘한테 산소를 결합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대. 자, 동화야 이화야? 어떻게 알아요? 이게 분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왜? 포도당이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큰 거 맞지? 그죠? 그러니 뒤지게 큰 애를 작게 나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한 번만 더요. 그럼 반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동화 과정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에너지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됐니? 그럼 요거 하는 애가 누군지 알아? 포도당을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애. 누가? 세포에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핵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되게 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요 짓거리를 하는 애는 딱 하나. 네, 미토콘드리아예요. 됐나요? 이제 좀 세분화해서 주인공 이름을 나눠주세요. 미토콘드리아. 됐니? 이것도 높아시면서 알려줘. 서술형 나오면 정확하게 쓰세요.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서술형 틀려본 애가 있어. 미콘도드리아라고 썼어요. 미콘도드리아. 들어봤니? 미콘도드리아? 있을 것 같아. 왠지 있을 것 같아. 미콘도드리아.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미토라고만 써줍니다. 됐지?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미친 녀석입니다. 이거 잘 배워주세요. 나중에 미토콘드리아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니네 노트북에 핸드폰에 미콘도드리아 얘를 넣을 때가 있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넣을 때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해주는 애는 누구야? 네, 세포 속의 엽록체가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완전 반대작용을 하죠. 완전 반대작용을 해요. 실제로 과정을 하나씩 따져봐도 완전 반대예요.
생물2에 가면 이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단계를 배워요.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단계를 배워요. 그게 생물2예요. 그럼 생물1은 생물2에 비하면 진짜 뒤지게 허접하죠. 제목만 배우는 게 생물1이에요. 어려워하면 안 돼. 생물2 정도는 돼야 외울 게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물질대사 간단히 정리해볼까? 두 가지는 여기다 정리할 겁니다. 두 가지. 자, 물질대사요. 물질대사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와 이화. 누가 필요하다고? 물질대사 누가 한다고?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 몸속에 있는 촉매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 촉매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니면 안 돼. 에너지에 출입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물질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생명체의 특성에서 물질대사를 골라라고 할 때 이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대사요라고도 얘기합니다.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양으로 잴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건 물질대사예요. 자, 물질대사 둘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물질대사는 둘로 나눕니다. 1번 동화, 2번 이화. 물질 대사를 둘로 나눠서 동화, 이화라고 써요. 동화는 합치는 거, 이화는 나누는 거. 되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얘는 좀 작은 저분자 물질이 있었는데 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빼는 거죠.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자,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들 때 합. 그래서 얘는 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걸 동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포도당 합성, 단백질 합성, 요소 합성, 호르몬 합성, 물질의 합성, 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전부 다 동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화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는 뭘 거야? 분해라는 단어를 쓰겠죠. 이게 동화와 이화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얘요. 합성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이화작용은 어디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야 되겠죠. 이때 발열 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 그러니 얘는 뭐가 있어? 광합성. 맞죠? 두 번째, 단백질 합성. 리보솜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DNA, RNA 합성 이런 단어를 쓰면 이거 다 동화예요. 어렵지 않지. 동화에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화 써볼까요? 이화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세포호흡. 그냥 호흡 써놓으면 안 돼요. 그냥 호흡은 생물학에서 숨 쉬는 걸 얘기해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걸 얘기해요. 호흡은 콧구멍과 폐에서 일어나요.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야. 완전 달라요. 그래서 호흡이란 단어와 세포호흡이란 단어 분류합니다. 두 번째, 소화하는 거 맞죠? 그죠? 됐나요? 여러 가지 계통이 있지만 생물학에서 배우는 건 요 정도입니다. 분해라는 단어에 신경을 써주시면 나머지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어때? 어렵지 않지, 그지? 동화와 이화. 자, 질문이요. 바위가 있었어. 얘를 돌멩이로 만들었어. 어때? 큰 걸 깨부셔서 자그마한 거 된 거 맞죠? 그쵸? 자, 물질 대산이 이화야? 왜요? 왜요? 이거 왜 이화라고 안 그래? 누가 안 했으니까? 효소가 안 했으니까. 됐니? 그러면 석유를 불태우면 여기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이화야? 왜요? 효소가 안 했으니까. 되니? 우린 이런 단어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 수 있죠, 이제. 뭉치는 거, 분해하는 거, 동화와 이화인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되게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잘 봐. 이거 한 단어만 하면 됩니다. 물질 대사의 정의를 외우세요. 물질 대사의 정의를 외우세요. 물질 대사의 정의는 반드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 대사의 정의예요.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생물체 몸 속에서 일어나야 돼. 되니? 두 번째, 반드시 화학 반응이어야 돼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어야 됩니다. 화학 반응이 진행되려면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몸속에 일어난 촉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석유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뉘는 건 물질 대산이 아니요. 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효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효소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니네 열이 나서 한 40도씩 올라가면 병원 실려가죠. 왜요? 네, 그때 저걸 쓰는 거야. 효소는 계란 흰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단백질은 다 덩어리, 고체로 아는데 아니에요. 액체 상태 단백질 훨씬 많습니다. 니네 호르몬과 효소가 액상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럼 계란 흰자도 단백질이죠. 액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침 속에 섞여 있어도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어. 그런데 걔를 온도를 가열하면 단단해지죠. 니네 몸의 효소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효소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결합시켜서 분해시켜야 되는데 결합이 안 돼요. 그럼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면 저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럼 그 형태로 되어 있는 또 다른 물질을 뭐라 그래?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호르몬도 작용을 못하겠지. 그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 대사는 반드시 온도가 높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니네 체온이 몇 도야? 왜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 내 몸의 체온은 왜 36.5도일까요? 27.8도면 안 돼? 내 몸의 체온이 전 인류의 모든 체온이 27.8도라면 그걸 정상 체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인간은 체온이 36.5도냐? 궁금한 사람이 있었겠지. 아무도 안 궁금한데 누군가 궁금한 사람이 나타났겠지. 그래서 와, 시내이 왜 36.5도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체온을 쟀더니 체온이 다 달라. 이런 시내 뭐야? 왜 인간은 36.5도고 저 새끼는 왜 20도지? 왜 다르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몸에 있는 효소를 꺼내다가 이 효소의 활성도를 비교했더니 동물마다 체온 범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있는 단백질 효소와 호르몬은 37도, 36.5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히 활성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체온이 그 정도죠. 그럼 40도씨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돼? 활성도가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니네 심해열수구 기억나? 심해열수구? 들어봤어요? 심해열수구? 말 그대로 깊은 바다 속에 열이 뿜어져 나오는 군형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뿜어져 나온 지구 내부의 물질들이 모여서 지금의 생명체가 된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게 심해열수구설이야. 궁금했겠죠? 지구 속에 생명체가 어디서부터 최초에 태어났고 진화해 왔는지. 그 최초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연구하는 데가 심해열수구예요. 그럼 지구 내부에서 막 뭔가 물질들이 막 뿜어져 나왔겠지? 온도가 높으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얘네들이 뭉치기가 좋겠지? 그러니까 뭉치다 보니까 뒤에 쳐서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됐겠지? DNA가 됐겠지? 얘네들이 뭉쳐서 생명체가 됐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예요. 또 다른 설은 뭐야? 우주에서 왔어. 얘네 어떤 게 좋아? 우주에서 온 게 좋아? 심해열수구에서 참겨낸 게 좋아? 심해열수구가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 신토부리. 지구의 생명체는 지구에서 왔어. 됐나요? 외계에서 왔어. 우리 외계인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심해열수구설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심해열수구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들을 채취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들어서 여기로 보냈어.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 깜놀. 여기 온도가 120도거든요. 물의 온도가. 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시꺼먼 연기가 막 나와. 그럼 120도야. 생명체 있어 없어? 졸라 많아.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심해열수구잖아요. 해령, 해구 이런 땅들을 보면 검정색이 많거든요. 제주도처럼. 화산하면 검정색이에요. 검정 돌멩이가 막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그 돌멩이가 완전 하얀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 하얀색 굴뚝 위로 막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심해열수구 맞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하얘? 너무 궁금한 거야, 과학자는. 그래서 잠수정을 가져갔어. 하얘 갔더니 그 산이 하얀 이유가 여기에 무언가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있으면 막 굴러 떨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 여기에 충격이 가해져서 얘네들이 굴러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가까이 갔더니 떨어졌던 돌멩이가 막 기어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갔어. 가까이 갔더니 이 조그마한 요렇게 생긴 돌멩이 옆으로 다리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 개가 수천만 마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봤더니 이 개가 집게로 잡아서 뭘 막 뜯어먹고 있어. 보니까 새우가 막 사는 거야 여기. 그리고 봤더니 개를 뜯어먹는 애도 있겠지. 개가 뱀장어처럼 생긴 애가 막 기어다녀요. 전부 다 하얀색이야.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심해 열수구에 물의 온도가 120도인데 여기서 생명체가 살다니. 말이 돼? 니네도 해볼까? 이 개요. 꺼내. 집에 와. 물 끓여. 너 삶아. 가능해? 가능해? 웃기지 않냐? 되게 웃기지 않냐?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거죠. 개를 물에 끓여서 팔팔 끓여 삶았는데 얘 입장에서는 졸라 찬물이지. 100도밖에 안 되니까. 삶아 먹을 수 없어요. 여기 새우요? 삶아 먹을 수 없어요. 뱀장어 샤브샤브 안 돼요. 너도 센 거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깊은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어떻게 살아있어? 단백질이 변성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래서 이 녀석을 가져다가 굉장히 높은 고온인데도 단백질이 변성이 안 되는 효소를 갖고 있으니 그 요소를 이렇게 꺼내서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온도에도 넣어도 효소의 활성이 줄어들지 않죠. 높은 온도에서 효소 활성이 필요한 분이 뭐야? 그게 PCR이야. DNA를 증폭시켜서 범인을 찾을 수 있죠. 그 기계를 만들어내서 그 기계에 넣는 효소로 사용해요. 그 기계는 DNA를 증폭하려면 96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 DNA가 이렇게 부구하게 변해지거든요. 온도를 낮추면 다시 붙어요. 그럼 얘를 강제적으로 뜯어내야 되지. 그때 DNA를 복제할 때 누가 해? 효소가 해요. 그때 이 효소로 사용합니다. 온도가 높아도 활성되죠. 그러니 PCR이 지금처럼 유명해진 지가 얼마 안 되지.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인간들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걸 생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질 대사에 고쳐야 되는 단어가 생긴 거지. 니네 책에 물질 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요 라고 써있거든요. 어디 써있냐면 그 박스의 바로 윗줄이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그거 시험용으로 외우는 거야. 시험용으로 외우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그치? 그런 거 외우면 되기 때문에 생물학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넣을까요? 이거 교재에는 없어요. EX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하세요. 자, 두 가지를 설명해 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 대사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예전 할아버지 선생들이 가르쳐주면 이 그림이 통째로 나올 거고요. 좀 젊은 선생들이 수능 트렌드로 가르쳐주면 미토콘드리아만 나올 거예요. 됐나요? 니네들도 두 개를 구별할 거니까 한 번쯤은 보세요. 잘 봐. 엽록체라는 애가 있었어. 엽록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 줄무늬가 이렇게 있으면 엽록체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요. 이게 엽록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겨서 좀 크기가 작고요. 빵처럼 생겼어요. 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자연계에 이 두 마리가 서로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엽록체는 태양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야, 이 기능이.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 나한테 포도당을 만들어서 줘. 그래서 어떤 세포가 그 녀석을 이렇게 해서 잡아먹었어. 그래서 몸에서 공존하는 거야. 네. 그럼 엽록체는 원래 혼자 잘 살던 녀석이었던 거지. 세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잡아 처먹은 거지. 처먹은 애가 누가 된 거야? 지금 식물이 된 거야. 됐나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잘 살고 있었어. 주변에서 포도당 쭉쭉 처먹고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서 와 활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 기능이 없는 세포가 야, 너 시대 일로 와. 내가 보호해 줄게. 나한테 에너지를 줘줘. 그래서 걔를 잡아 먹었어. 그리고 몸에 가뒀어. 걔가 발달을 해서 뭐가 된 거야? 동물이 된 거야. 그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원래 따로 살던 생명체였지. 그래서 지금 니네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가 나랑 달라요. 왜? 원래 바깥에서 살던 애를 잡아 처먹었으니 나랑 똑같은 애가 아니죠. 내가 세포 분열해서 만든 애가 아니란 뜻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스스로 증식이 가능해요. 되니? 니네가 산소를 막 처먹고 포도당을 처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냈는데 이 녀석이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있지. 그러면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니? 그럼 야, 부족한데 세포 분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져요. 근데 이 새끼가 졸라 처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해. 그 몸 안에 에너지가 쌓이겠지.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젠장 이씨 일을 안 해. 그래서 줄여. 그래서 수가 줄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음식을 처먹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남죠. 그럼 그거 어떻게 모아. 비만이 되는 거예요. 동물체에는 엽록체가 없죠.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처먹어야 돼요.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었어. 다큐멘터리 아직 안 끝났지. 그치? 정리는 되게 쉬워요. 잘 봐. 엽록체가 하는 짓이 뭐라고? 광합성.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짓이 뭐라고? 세포 호흡이요. 그럼 엽록체는 광합성하니까 동화하죠. 다시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하니까 이화하죠. 자, 질문. 엽록체는 동화만 하니? 됐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미토콘드리아는 이화만 하니? 자, 다시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스스로 살던 애라 그랬지. 혼자 놔둬도 스스로 살던 단세포 생명체예요. 그런데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지.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공생하기 전에도 스스로 혼자 살았지. 생물체 아니야? 생명체죠. 그럼 얘네들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지. 됐어요? 장소만 바꿔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도 생명체죠. 아까 얘기했어요. 미토콘드리아 스스로 분열해서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럼 분열해야 되지. 세포 분열하려면 누가 세포 분열시켜줘? 효소가. 됐네? 그럼 세포 분열했어, 분해했어, 세포 호흡했어, 이화 맞지? 그럼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효소는 그 효소를 만드는 과정이 뭐야? 동화죠. 생명체는 동화만 하는 생명체 없어요. 이화만 하는 생명체 없어. 엽록체도 동화, 이화 다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도 동화, 이화 다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엽록체 동화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물어보면 동화든 이화든 맞는다고 써오셔야 돼요. 그런데
광합성이라는 작용 이름이 동화작용인 거지. 이해됐어요? 세포호흡이라는 작용 이름이 이화작용인 거예요. 국어 문제 낚여오지 마. 해줬어. 분명히 해줬어. 나중에 물어봐. 선생님 엽록체가 이화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됐니? 엽록체는 먹이 안 먹어? 자, 왜 안 먹어? 자, 해볼게. 얘 먹는 애 두 마리 있습니다. 먹는 애 두 마리. 광합성의 조건은 뭐여야 돼? 뭐 먹어야 돼? 이산화탄소 먹어야 되는 거 맞죠? 물 먹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내놓는 애가 필요해요. 뭘 내놔? 두 개를 내놔. 포도당이랑 산소를 내놓습니다. 요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특히 엽록체는 무슨 형태의 에너지 처먹어? 네, 빛에너지의 형태를 처먹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을 내놓죠.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는요, 무슨 에너지?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엽록체의 광합성 작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단어도 한번 써볼까요? 아,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CO2와 H2를 처먹었어. 요때 빛 에너지가 들어갔어. 그래서 포도당이 됐어. 산소가 됐어. 됐죠? 이걸 우리는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동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에너지로 따지면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요. 니네들이 먹는 것과 연료로 쓰는 건 전부 다 화학 에너지예요. 그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광합성 동화 맞죠? 한 번만 더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되게 단순한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기물이라 그래요. 산소 뭐라고 하냐면 무기물이라 그래요. 그럼 요 포도당은 뭐라 그래? 요걸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줘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물, 유기물로 바꿔줘요 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 되게 촌스러운 선생이 되는 겁니다. 학교 내신 선생이 프린트라든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산소를,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가 먹어요. 됐죠?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내놓는 게 생기게 되는데 걔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 빠져나오겠죠. 뭐가? 에너지가. 됐니?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내놓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다시 엽록체가 처먹고 엽록체가 내놓으면 다시 미토콘드리아가 처먹고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완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연계가 되게 균형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니? 되게 신기하죠. 그럼 엽록체가 쌓아놓은 노폐물을 미토콘드리아가 먹고 미토콘드리아가 쌓아놓은 노폐물을 엽록체가 먹어요. 이건 자연계의 순환 법칙이에요. 됐니? 니네 식물이 쌓아놓은 노폐물을 어디다 저장하는지 알아? 식물은 배설기관이 없죠. 그래서 노폐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노폐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알아? 그럼 노폐물 맛있게 없게 네. 식물이 싸놓은 노폐물이 응아가 시아가 저장되는 곳이 열매예요. 됐니?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 니네 열매 바나나 파랄 때 먹어? 초록색일 때? 노래지면 먹죠. 그죠? 노폐물이 쌓이면 그렇게 이쁜 색깔이 나요. 딸기 하얄 때 먹어? 빨갈 때 먹어? 이쁜 색깔이 나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잘 익었네라고 얘기해. 아니요, 많이 쌌네야. 그래서 그러면 색깔이 변한다고 따먹어? 아니죠. 냄새 향기가 죽여야 되죠. 그 향기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찌린내, 꼬란내, 꾸렁내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과일의 향기를 잘 익었어. 아니요. 졸라 많이 싸놓은 거예요. 최고로 많이 싸놨을 때가 제일 맛있겠죠. 그때 인간이 처먹어요. 그래서 그럼 딸기끼리 뭐라고 하겠니? 저 새끼 내 거 가져갔어. 잘 먹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네 건 아직 안 가져갔니? 아이 자식. 뭐 이럴 거 아니겠니? 저거 봐, 저 새끼 먹는다. 이럴 거 아니겠니? 얼마나 웃기겠니? 그 반대로도 하죠. 인간이 싸놓은 건 식물이 먹지. 식물 입장에서 인간이 싸놓은 게 너무나 향기가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자, 대화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니? 야, 내가 싼 거 맛있냐? 뭐 이럴 거 아니야. 얼마나 깐족대면서 싸움질 하겠니? 자연계가 굉장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화학 에너지를 요 에너지를 우리는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 에너지를 100%를 다 쓰지 않아요. 요게 100%가 나오면 요 중에 일부분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요. 옛날엔 얘를 40대 60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책은 34%는 저장해요.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에 나오는 단어는 일부라는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진 않는단 말이죠. 나머지는 버려요. 66%나 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뭐 하느라고? 체온을 조절하느라고. 그래서 66%를 다 버려. 그럼 니네들이 먹는 음식 중에 들어있는 에너지 중에 34%만 내가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니네 새끼 먹는 거예요. 됐나요? 에너지 효율이 34%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 에너지 효율이 66%면 조금만 먹어도 되지.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 효율은 34%.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 걔가 ATP라는 곳입니다. ATP의 저장이에요. 그래서 ATP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ATP를 나중에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됐나요? 이제 생물학도로 좀 과학적인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니네 달리기 하는 에너지 어디서 나와? 그럼 좀 촌스러운 애들이 밥에서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유딩같이 그치? 아까 햄버거 먹었는데요. 햄버거에서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야. 우리 이제 뭐라 그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에서 나온 에너지를 써요. 됐나요? 이제 생물 1을 배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 에너지는 다 쓰지 않아. 그럼 그 녀석을 ATP로 내 몸에 저장해놨다가 그 ATP를 뽀갤 때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니네들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몸속의 에너지는 다 누구로부터 얻었어? ATP로부터 얻어갑니다. 그런데 그 ATP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애가 누구야? 미토콘드리아. 그럼 니네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밥을 먹잖아? 그럼 떠먹는 순간 소화가 되겠죠.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에너지가 나오겠지?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 100% 나오겠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지? 그러니 에너지 100%가 다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나가요. 밥을 먹으면 빠져나가. 밥을 먹으면 빠져나가. 그럼 한 걸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고 빠져나가기 전에 걸어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나가. 또 밥을 먹고 또 한 걸음만 또 다 나가. 그럼 여기다가 밥을 싸들고 다니면서 나 100발자국 걸어갈 거니까 100숟갈은 필요해. 하나 먹고 가고 하나 먹고 가고 두 발 가면 죽어요. 이해됐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움직여야 되지.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밥 먹을 때마다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ATP라는 곳에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ATP에 저장해 줄 수 있는 애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미토콘드리아 없으면 안 되지. 내 생물 투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니네 잘 살고 있니? 공부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죠. 수능을 잘 보면 뭐가 좋은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야?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게 뭐야?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잘 살 수 있지. 그래서 명예와 돈과 부와 다 얻을 수 있지. 그거 다 어디다 쓰는 줄 알아? 홀래? 밥 먹었어? 니네 먹었지? 뭐 졸라 맛있어. 결국에 나오는 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왜 먹어? 씹으려고. 먹어서 씹죠? 꿀떡 삼키지? 와 졸라 맛있어. 누가 느껴? 뇌가 느끼죠. 그러면 맛있어 그 순간을 제외하고 여기 꿀떡 넘어간 애가 맛있어? 맛이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이거 다시 끄네? 다시 씹어? 말도 안 되지. 맛있어라는 단어는 여기 입에 머물러서 씹는 동안만 느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럼 꿀떡 넘어왔지? 잘 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위에서 소화가 되죠.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전부 다 최종 단계로 분해했지. 그럼 그 새끼들이 니네 중학교 때 배운 융털로 지나가서 모세혈관 암축관으로 막 들어가지. 지용성, 수용성 나뉘어서 막 들어가. 그럼 걔네들이 혈관을 타고 막 돌아. 그래서 세포 끝에다 막 전달해줘. 왜요? 니네가 처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양분이 누구한테까지 가야 되니까?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한테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너무 작아. 그래서 건더기가 크면 못 먹어. 그러니 그 건더기 큰 걸 잘게 부숴줘야 되죠. 그래서 졸라 씹는 거예요. 그래서 꿀떡 삼키면 소화효소 졸라 분비해서 걔를 쪼개는 거야. 결국에 누구 처먹이려고? 미토콘드리아 먹이려고. 그래서 동물의 소화기관은 미토콘드리아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작은 크기로 잘라내는 과정이 소화 과정이에요. 그러려고 소화기관이 발달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요. 미토콘드리아는 반찬이 없으면 안 먹어요. 포도당이 밥이면 산소가 반찬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절대로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좋아해요. 니네 몸에서 산소가 필요한 애가 딱 한 명이야. 걔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럼 니네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몸에 공급되지? 아니요. 산소가 혈관을 통해 들어와서 혈관을 지나다니다가 조직세포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야 나 산소 좀 줘. 그러면 산소를 적혈과 주는 거야. 그럼 산소를 미토콘드리아 먹고 포도당이랑 같이 처먹고 ATP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산소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호흡기
호흡기관이 발달한 거예요. 그럼 아가미로 숨쉬는 애도 있고 폐로 숨쉬는 애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곤충은 구멍을 뚫어서 직접 숨쉽니다. 그럼 얘네들은 호흡기관이 왜 달라? 그거에 맞게 진화한 거예요. 그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진화의 각도가 정해져요. 되게 신기하죠. 됐네. 그러면 결국에 미토콘드리아가 다 에너지 먹었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겠죠.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아까 산소가 들어온 반대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물은 우리가 물을 먹은 적이 없지. 포도당과 산소를 먹었잖아요. 건더기랑 기체를 먹었지. 그러니까 물을 버릴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을 버릴 수 있는 구멍을 따로 뚫은 거죠. 그래서 쉬야를 싸게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설이라 그래요. 그럼 배설기관은 덩어리를 싸는 거야? 쉬야를 싸는 거야? 쉬야를 싸는 걸 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뚱아리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미토콘드리아한테 산소와 포도당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몸뚱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미토콘드리아한테 주고 누구는 맛없는 음식을 미토콘드리아한테 주죠. 아니에요. 음식 속에는 전부 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질글리세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요걸 모아서 뭐가 되고 모아서 뭐가 되죠. 미토콘드리아는 이걸 가리지 않아요. 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음식을 처먹어도 나중에 최종산물은 똑같죠.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맛있고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럼 인간만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처먹는 거야. 잊어버리잖아? 그럼 야씨 미토콘드리아 처먹이려고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말이나 되니? 안 먹어. 그럼 죽는 거야. 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미토콘드리아 저 새끼 때문이라고? 저 새끼 산소를 좋아해? 안 먹어. 죽는 거예요. 이 새끼가 에너지를 안 만들어내니까. 이런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생물체 몸에 없으면 내가 예를 드는 거였어.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야. 내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인간도 미토콘드리아가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없는 핸드폰으로 변해요. 신기하지. 그게 이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데우는 이유. 그런데 저기에다 미콘도드리아 써면 되겠니?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애를 이 엄청난 애를 진짜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 쉽시다. 그리고 쉬면 안 되겠네. 자 별표 쳐드렸어요? 안 쉬어. 2학년인데 ATP요. 중요하다 그랬죠? 자 ATP 이름 알려줄게. ATP 이름이 뭐냐면 아데노신에 트리포스페이트가 붙었어요가 ATP의 풀네임이에요. 안 써도 돼요. ATP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풀네임이에요. 줄임말이죠. 아데노신에 세 개가 붙었어. 인산이 아데노신에 세 개의 인산이 붙었어. 그래서 트라이 이렇게 쓰면 요거 세 개예요. 각이 세 개면 뭐라 그래? 그래요. 그게 트라이앵글이야. 됐니? 그럼 두 개 있으면 뭐라 그래? D 또는 다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 요렇게 써요. 들어봤니? 롯데월드에 있는 거. 이쪽 롯데월드 본관에서 매직 아일랜드 넘어갈 때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그치? 그 기차 이름 뭐야? 모노레일. 무슨 뜻? 레일이 하나 있는 기차란 뜻이에요. 그치? 그럼
하나 있어요, 모노. 2개 있어요, 4개. 트라이 3개.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 ATP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게 리보스라는 5탄당이에요. 우린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이에요. 이렇게 쓰게 돼요. 됐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A를 이렇게 붙여요. 요 A 이름이 아데닌이라는 염기입니다. 들어봤니? 아데닌? 어디서 들었어요? 네. 통합과학에 나오잖아요. DNA와 RNA의 염기서열 4개. 그 중에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네, 구아닌이요. 그 중에 그 A, 아데닌이 얘예요. 됐나요? 5탄당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P라는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과 염기와 당이 1대 1대 1로 붙어 있어요. 이걸 DNA를 구성하는 기본 블럭 하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되니? 전반에서 건너온 애들은 이거 안 배웠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어? DNA 아직 안 배웠나봐요. 자, 아데닌에 요렇게 2개 당이 붙으면 요걸 아데노신이라 그래요. 아데닌과 당을 합쳐서 아데노신. 됐죠? 이제 이름은 다 끝났습니다.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었어? 하나요. 그래서 이걸 아데노신에 인산이 모노게 붙었어요. 이렇게 써요. 됐지? 여기에 요렇게 꼬불어서 P를 또 하나 붙이면 그럼 아데노신에 인산이 총 몇 개 붙었어? 2개요. 그래서 이걸 ADPO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그럼 요 뒤에 이렇게 해서 P자를 또 하나 붙이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었니? 네, 이걸 ATP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완성됐죠? 아데노신에 인산을 하나, 둘, 3개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걸 ATP라 그래요. 됐나요? 여기를 왜 이렇게 꼬부려서 그리는 거냐? 여기가 고에너지 결합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값이거든요. 인산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뭘 하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뚜겨서 야 너 붙어 이렇게 붙여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강제로 붙여놓은 거지.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 P를 붙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그건 뭐야? 동화야. 됐어요? 그래서 ADP를 ATP로 만들려면 인산을 뜯어다 붙여야 되지. 동화야. 됐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라겠어요.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잘 봐. 강제로 에너지로 붙여놨지. 되니? 얘를 살짝 톡 치면 팡 하고 튕겨나가겠죠. 그때 에너지가 저장된 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요. 얘를 강제적으로 마이너스끼리 붙여놨다가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얘를 통 하고 튕겨주면
발사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걸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발짝을 움직이려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다 탕탕탕탕탕탕 이러면서 다 튕겨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용해요. 한 발 더 가려면 다다다다 그걸 사용해. 그게 고에너지 결합이에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 걔가 얘야. 그러니 전 지구의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저장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식물도 미토콘드리아 있고요. 동물도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죠. 안 신기하다고 이게? 야, 이게 안 신기하다고? 이걸 찾아낸 인간이 더 신기하죠?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A, D, P에 더하기 P 합치면 A, T, P가 되죠. 그죠? 요 느낌 뭔지 알겠어요? ADP는 두 개 있었는데 거기다 P를 하나 낑겨서 ATP를 만들어. 낑겨서 만든다 그랬지.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들어가겠죠. 내가 에너지를 가해 준 거잖아요.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에요. 됐니?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해서 에너지를 화살표 치고 요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반대로도 될 수 있겠지. 튕겨내면 ATP에서 P가 튕겨져 나가면 여기서 빠져나온다고요. 에너지가. 그거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ATP를 튕기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ADP가 되는 거예요? 네. ADP도 또 튕기면 또 에너지가 나오겠죠. ADP를 튕기면 나중에 모일 때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얘들도 ATP를 ADP로 이렇게 일단 다 쪼개놔요. 그런 다음에 정 안 될 때, 이 새끼가 뒤질 것 같을 때, 그때 이 새끼를 꺼냅니다. 그럼 이 녀석이 다 끊겨서 더 이상 이제 ADP만 있고 이 새끼를 AMP로 바꾸기 이 새끼 안 바꾸면 안 될 때쯤 되면 얘네 막 소리 나죠. 당 떨어졌어. 배고파. 막 이러는 거야. 그럼 그때 막 처먹어주면 또 에너지를 막 분해해서 미토콘드리아 주면 아싸 왔구나 이러면서 새로 만드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 이런 생명체를 배우는 건 진짜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거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책이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원소로 되어 있는 대학 가면 배우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내용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지. 뭐 하나 할 때마다 너무 미토콘드리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핸드폰. 들어봤니? 이 핸드폰에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잖아? 에너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면 이 새끼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나 전기 못 만들지. 왜? 이제 다 돼요. 이제 다 돼. 생물학 용어가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왜 전기를 못 만드니? 그럼 전기 뱀장어는 왜 어떻게 전기를 만드니? 몸 안에 ATP가 다 있는데 나는 이 ATP를 전기 에너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왜요? 효소가 없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기 뱀장어는 왜 전기를 만들 수 있어? ATP를 전기로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피카츄 효소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파일이 불꽃을 만들. 왜? 그 새끼는 ATP를 불로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만들어요. 왜? 효소가 없으니까.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반딧불이 빛나지.
걔는 왜 빛이 나? 나는 왜 빛 안 나? 나도 막 엉덩이에서 빛나면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 어두운 밤에. 왜 난 안 나? 네! 이제 다 되죠? 효소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걸 ATP라는 원료를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다 동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반대로요.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다 그랬지. 이네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럼 그 효소는 전사 번역돼서 만들어진 거죠. 너무 추하게 다뤄져. 됐니? 그럼 RNA를 타고 왔다가 그 전에 DNA를 복제해서 RNA가 돼서 걔가 와서 단백질을 만들어낸 거지. 그럼 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가 DNA에 써있다는 얘기죠. 나는 왜 못 만들어? DNA에 안 써있어요. 그러니 효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전기뱀장어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DNA를 잘라. 됐니? 그래서 내 아들 몸에 넣어줘. 그럼 얘는 전기 만들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 그럼 걔는 몸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니?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딧불이에 빛을 낼 수 있다는 건 빛이 나오는 효소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빛이 나오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DNA가 있다는 얘기지. 난 없어요. 그럼 걔를 따요. 그래서 내 아들 몸에 넣어줘. 그럼 내 아들은 빛을 내고 전기를 만들 수 있지. 됐죠? 아까 한 거 있잖아요. 심해 열수구에서 사는 애들 효소가 120도가 돼도 변성이 안 되지. 이 새끼 거기서도 살 수 있지. 화상도 안 입지. 왜요? 그 효소를 만들 수 있는 DNA가 있으니까. 그럼 그 DNA를 따. 그럼 내 아들은 넣어줘. 그럼 내 아들은 끓는 물에도 화상을 입지 않죠. 체온이 40도가 올라가도 멀쩡하지. 라면을 맨손으로 끓여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전기도 만들어내지. 야, 너 배터리 없어? 갖고 와. 꽂으면 전기가 만들어내지. 너 어둡니? 흥! 빛이 나오지. 슈퍼 초인이죠. 이런 걸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해요. 유전공학과 분자공학을,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면 나중에 이 DNA를 갖고 노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됐어요? 니네 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생명체 중에 1호가 누군지 알아? 유전자 재조합 생명체 1번이요. 양인가 개인가? 네, 걔는 복제양 돌리죠.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걔는 유전자 재조합이 아니라 핵을 통째로 바꿔서 엄마를 복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배우게 됩니다. 유전자 재조합 생명체 1번. 니네 이거 본 적 안 궁금하지? 안 궁금하지? 절대로 몸에서 빛을 낼 수 없는 생명체인데 그 새끼만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유전자 재조합 맞지? 내가 빛을 낼 수 없는데 내가 빛을 내게 된다면 반딧불이에 빛내는 DNA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 유전자 재조합된 거 맞죠? 그게 증거거든요. 이네도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생명체인데 빛을 낼 수 있게 됐어. 유전자 재조합 맞죠? 누구야? 얘를 모르는 인간은 없어요. 전 지구에. 그 빛이 코에서 나. 힌트예요. 네, 걔를 우리는 루돌프라고 합니다. 됐어? 캐롤에도 써있잖아요. 너의 코는 빛이 나니. 됐니? 안 신기하다고 이런 게? 이런 게 안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왕달당하고 야 너 이리 와 밥길 가기 좋겠네 반짝반짝 이렇게 된 거야. 장난 아니죠. 그죠? 이제 앞으로 유전자를 갖고 노는 세상이 곧 있으면 오게 될 겁니다. 어때? 물질대사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거기에 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단어들도 여기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이상한 단어들은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단 하나는 알고 계십시다. 동화작용을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럼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겠니?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겠니?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든 거지, 그지?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지 않겠니?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보다 포도당이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걔를 깨부수면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포도당이 깨부서질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자, 질문 이게 딱 하나.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더 안정된 화합물일까요? 됐어요? 자연계에서는 에너지의 양이 낮을수록 안정한 물질이에요. 됐어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물질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일은 에너지가 높은 애를 자연스럽게 그냥 깨부셔서 에너지 낮은 안정한 물질로 만들 때 에너지 나오는 거 맞지? 되게 그냥 쉬워요.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은 쉽겠니? 됐어요? 미토콘드리아 정말 훌륭한데 엽록체는 뭐 쓰레기야? 잘 보세요. 잘 봐. 니네 향기 양초를 피웠어.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로 막 나뉘어져서 막 날아가겠죠. 아, 젠장. 향기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야 되겠어. 다시 와.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다시 와서 양초로 다시 변하지. 됐어? 삼겹살을 막 먹었어. 아, 몰라. 다시 왜 또 삼겹살이 다시 되지? 동화는요, 에너지를 안정한 애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강제로 줘야 되죠. 안정한 애가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게 쉽겠니?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태운 애를 다시 원래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해주는 유일한 녀석이 얘가. 공기 중에 떠도는 물과 이산화탄소, 야 일로 와. 그래서 만들어. 그걸 얘 처먹어 그러면서 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애. 그럼 니네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먹고 있는 거. 입 안으로 먹는 거. 딱 두 종류. 알고 있나요? 니네들이 먹는 거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피자 먹니? 햄버거 먹니? 밥 먹니? 반찬 먹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들어요. 선생님, 피자를 얘가 엽록체가 만들어요? 말이 돼? 아니요. 이 새끼가 만든 포도당으로 그걸 처먹고 밀가루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걔를 반죽하고 발효시키면 도우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의 원천은 엽록체가 만드는 거예요. 됐니? 거기에 햄 소세지는 동물인데요. 그럼 햄 소세지, 돼지를 만들어야 햄 소세지 만들 수 있지. 그럼 돼지는 먹이 안 먹어? 그 먹이는 뭘로 만들어? 엽록체가 만들어준 포도당을 가공해서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니네가 먹는 거 첫 번째가 모든 음식은 다 엽록체가 만들어 놓은 걸 변형시켜서 먹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까 엽록체가 없다면 나처럼 움직이는 동물체는 없어요. 되니? 그럼 두 번째, 먹는 거. 니네 딱 두 개 먹고 살거든요. 안 궁금해? 자, 포도주스 먹어봤니? 그럼 조스바 먹어봤어요? 조스바. 속에 빨갛지? 무슨 맛? 겉에는요? 아무도 안 궁금해. 아무도 안 궁금해. 자, 다시요. 조스바 속에 빨간 맛, 딸기맛 맞지? 겉에 거요. 그거 무슨 맛이야? 상어 맛이야? 그게 안 궁금하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워에이드. 무슨 맛? 파워에이드 파란 거 무슨 맛이에요? 안 궁금하지, 그지? 그럼 한번 해볼까요? 게토레이의 노란색은 무슨 맛이에요? 포카리 스웨트 무슨 맛이니? 우리 이거 궁금한 적이 없어. 됐어? 베스킨라빈스에 나오는 모이든 아이스크림 무슨 맛? 슈팅스타 무슨 맛인지? 새엄마는 외계인 무슨 맛이야? 됐어요? 거기에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아니. 니네가 먹는 모든 음식에 향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직접 과일을 넣어야 되죠. 과일을 넣지 않으면 향기만 넣어야 되지. 그 향이 모두 다 석유로 만들어요. 됐나요? 니네가 먹는 향은 모두 100% 석유로 만든다. 신기하지? 그지? 조말론 향수 진짜 아우 전부 다 석유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석유로 만든 향수는 싸. 직접 식물에서 만든 향수가 비싸요. 그래서 딥티크나 조말론이 비싼 거야. 샤넬 넘버5가 비싼 이유가 직접 원료에서 추출하기 때문이에요. 이래 빼부리지 막 뿌리지. 빼부리지 비싸? 야 비싼 빼부리지 막 이렇게 뿌리니? 싸니까 이렇게 뿌리잖아요. 향기 있지 그치? 전부 다 석유예요. 됐니? 샴푸, 세제 전부 다요. 향기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딸기맛, 포도맛, 초코맛 전부 다. 됐어요? 그래서 니네 이렇게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스쿠르바. 스쿠르바. 무슨 맛? 되게 애매하지 않니? 겉에 딸기맛, 속에 사과맛이에요. 그럼 스쿠르바 뭘로 만들어? 딱 3개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막대기, 물, 사과향, 딸기향, 석유. 석유로 만든 색소. 요렇게 해서 얼리면 사과향, 딸기향이 나는 색소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 아이스크림 향 전부 다 석유로 만들지. 과일 향 나는 거 전부 다 석유입니다. 소재가 먹는 거 딱 구조이죠. 엽록체가 만든 것과 석유 만든 것. 아프면 먹는 약 100%.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짓지 않는 한 약국 가서 받는 모든 약은 전부 다 100% 석유로 만들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 엽록체한테 얼마나 고마워야 하는지 알겠지? 그런데 잘 안 배워요. 엽록체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러겠지, 그지? 이해되니? 물질대사는 생물2에 가면 한 단원 전체가 제목이 물질대사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짓과 엽록체의 짓을 전부 다 세분해서 배우는 게 물질대사입니다. 생물2에 가면 얘를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배워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거 딱 2개 했어요. 물질대사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 파트는 반드시요. 요거 수능 문제예요. ATP의 저장이에요. ATP의 이름은 상식으로 좀 알아두고요. 요거 수능용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서 수능 문제를 내니까 이 2가지는 반드시요. 됐나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대사량은 나중에 좀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뒤쪽 한번 넘겨보면
40페이지에 발효관 실험 하나 나오고요. 실험에 별표 3개 하나 쳐줄까요? 3개 하나는 뭐야? 이 실험은 꽤나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들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45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